안녕하세요. 포항 CBS 아나운서 김유정입니다. 4.15 총선 후보자 개별 대담. 오늘은 포항 북구 미래통합당 김정재 후보 초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김정재 후보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이번 선거에 출마하게 되신 이유, 출마의 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네, 지금 우리 포항이 지진 피해에 또 코로나 사태까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네. 우리 시민 모두가 하나된 마음으로 이제 차분하고 또 적극적으로 잘 대처하고 계신데요. 네. 조만간 이 사태도 잘 극복되리라고 저희도 기대합니다. 제가 이번 출마 변은 굳이 말씀드리면 4년 네. 이맘때쯤에 포항의 새로운 바람 또 정치의 새바람을 바라는 시민들 바람이 네. 저를 포항 최초의 여성 국회의원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일했고 또 주민들께서도 많은 성원 지지 보내주셨습니다. 이 자리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저의 두 번째 총선 도전은 지난 4년간 저의 의정 활동에 대한 평가이자 네. 또 새로운 도전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는 그런 선거가 될 겁니다. 돌이켜보면 제가 뛰어온 지난 4년간은 정말 숨가뻤습니다. 먼저 포항지진특별법 이것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우리 시민들과 함께 흘렸던 땀, 눈물 네. 그리고 또 함께 외쳤던 함성 지금도 제가 귓가에 생생합니다. 예. 그리고 또 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따려고 밤을 지새고요. 네. 또 발품을 팔았던 일도 생생합니다. 더 큰 거는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우리 국민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무능 그리고 독선, 오만을 접했을 때 야당 의원으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내에서 투쟁의 나날들을 보냈던 그런 4년이었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제 나름대로 지역에서 가장 좀 보람이 있었던 것은 우리 시민 여러분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던 겁니다. 네. 그래서 임기 시작 후부터 소통의 날을 지속적으로 가져왔는데요. 주민들의 어려움이나 또는 불편함 그리고 또 좋은 생각들 들으면서 제가 입법으로 또는 정책으로 또는 지역 사업으로 이거를 잘 녹여냈었고 참 보람이 있었던 그런 4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포항은 다 아시다시피 새로운 또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철강 경기 침체 그리고 또 지진 또 코로나 그래서 경제 위기가 굉장히 지금 심각한 국면에 이르르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 4년간의 경험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또다시 한번 재선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정말 제 혼신의 힘을 다해서 네. 우리 포항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일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시민 여러분들께서 좀 많이 지난 4년 동안 성원해 주셨듯이 다시 한번 지지와 성원 보내주시면 저도 꼭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네. 후보로서의 자질을 알아보기 위해서 네. 좀 경력을 위주로 네.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제가 지금 올해 말띠니까요. 이제 한 50년 이상 살았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포항의 대흥동에서 태어나서 중앙초, 동지어중, 포항여고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절대로 가지 마라 하는 서울로 네. 제가 갔고 네. 절대로 또 가지 말라는 과 정치외교학과를 갔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이화여자 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고요. 대학원도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직장 생활도 하고 굉장히 좀 활발합니다, 제가. 네. 그래서 뭐 다양한 경험을 하다가 공부를 좀 더 해야겠다 해서 뭐 40전에 내가 꼭 한번 미국을 가봐야 되겠다 해서 제가 30대 중반쯤에 미국에 로스쿨을 갔다가요. 이제 졸업하고 이제 돌아와서 공익에 좀 종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늘 가지고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직업을 찾던 와중에 서울시 의원을 네. 제가 하게 됐습니다. 뭐 당에서 이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좀 제안을 받아서 정치에 입문을 하게 됐는데 네. 바로 제 서울에서 서울시 의원으로 출마했는데 그 당시 한나라당으로 출마를 했습니다. 서대문 갑 이화여자 대학교와 연세대학이 있는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나라당에는 그렇게 유리하지 않는 그런 지역이었는데요. 네. 거기서 이제 선출직으로 처음으로 발을 내딛고 8년 동안 제가 서울시 의원을 했습니다. 하면서 참 많이 배웠습니다. 세상을 더 넓게 봤고요. 주민들과 소통하는 법을 배웠고 그리고 뭐 모든 경제, 문화, 교통
뭐 환경 각 분야를 다 볼 수 있는 네. 서울시 의회는 국회 축소판입니다. 음. 그래서 거기서 활동을 8년 동안 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죠. 그리고 8년쯤 하니까 이게 정치가 이걸 내가 이제 소명으로서의 정치 천직으로 받아들여야겠구나. 네. 왜냐하면 이 직업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때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아, 천직으로 받아들이자. 그런데 기왕 일할 거면 고향을 가서 고향에서 고향을 위해서 일하자. 이래서 네. 제가 그 당시 2014년 네. 포항시장에 제가 도전을 했습니다. 음. 그래서 첫 도전에서는 제가 고배를 마셨죠. 네. 예, 그러나 그 당시에 제가 6번째로 그 6명 후보가 있었는데요. 제일 그 꼴찌로 시작해서 최종 2위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경선에서 제가 한 220표 차이로 지면서 그 아쉬움은 있었지만 멋진 도전을 한번 했고요. 다시 이제 총선에 도전해서 제가 4년 전에 당선되고 지금 이제 네. 오늘의 제가 있습니다. 네. 네. 굉장히 길었죠? 네, 다양한 경력들 예.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포항 북구를 위해서 어떤 공약을 갖고 계신지 좀 주된 네. 것들 위주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포항 북구는 지진 피해 극복이 제일 우선이고요. 이것은 이제 제가 지진특별법 작년에 통과시켰기 때문에 이제 시행령 마련하고 후속 조치들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제가 정부와 우리 주민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네. 두 번째는 지금 포항의 먹거리인데요. 이제 철강 산업이 지금 침체 일로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하지 않으면 우리가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3대 공약으로 내세운 것이 첫 번째는 4차 산업혁명 선도도시 포항, 네. 두 번째 해양문화 관광 인류도시 포항, 세 번째 환동의 물류 중심 도시 포항입니다. 네. 그래서 그 저희 포항이 그 강소 연구개발 특구로 작년에 지정이 됐는데요. 이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 R&D 기반은 탄탄하기 때문에 여기서 한국형 실리콘밸리로 충분히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벤처 또는 그 창업 중심 도시로 꼭 한번 만들어 가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영일만 해양관광 특구를 작년에 또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중심으로 해서 그 국제 여객 터미널도 지금 조기 건립하고요. 네. 또 해양 레저 벨트를 조성해서 천만 관광 시대를 저희가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목표를 해양 문화 관광 인류 도시로 네. 한번 만들어 볼 작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영일만항 그 인입철도를 작년에 개통을 했는데 네. 영일만항을 국제 물류 대표 항만으로 좀 만들고요. 또 지금 사통팔달 교통망이 잘 확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 환동의 중심에 물류 중심 도시로 제가 꼭 좀 만들고자 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는 공통 질문이었고요. 네네. 저희 개별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포항 북구 미래통합당 공천 과정이 다소 혼란스러웠습니다. 네, 힘들었습니다. 네, 후보자께서도 네. 좀 힘드셨을 것 같은데 이 공천 과정에 대해서 좀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죠. 사실은 많죠. 네. 그러나 시간 관계상 짧게 드리자면 먼저 이번에 압도적 지지를 보내주신 우리 포항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경선 결과가 이번에 전 지역 중에 저희 당내에서 이번에 가장 높은 지지율이었어요. 그래서 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선 과정에서 제가 마타도와 그리고 흑색 선전 때문에 굉장히 마음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다 지나간 일이니까 말씀드리자면 뭐 저를 두고 불법 후원금이니 또 무슨 공천 헌금이니 하는 정말 상상조차 하기 힘든 그런 음해가 나돌았습니다. 네. 또 그런 내용들이 그 당에 공관위에 몇 차례 제출이 됐는데 그 공관위가 매번 조사를 해서 네. 그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해성 허위 사실이라는 거를 이제 수차례 그 재확인시켜 준 셈이죠. 네. 그런데 경선 도중에 이런 음해가 일부 그 언론을 통해서 그 기사화 됐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맨 처음에 그 허위 사실을 유포한 그 언론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법적 대응을 해놨고요. 네. 이런 그 마타도아와 흑색 선전 속에서도 제가 경선을 마무리했습니다. 근데 이번 제가 이 결과를 보고 제가 이제 느낀 건 이제 굉장히 시민들이 굉장히 의식 수준이 굉장히 네. 높구나. 그리고 경선 과정에서 이렇게 흑색 선전 같은 구태 정치에 결코 휘말리지 않는구나라고 제가 이번에 이제 느꼈고요. 네. 시민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이번 본선에서는 네. 적어도 좀 이런 그 정책 대결이 될 수 있는 그리고 페어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좀 됐으면 합니다. 네. 네. 이번 선거에서 야당은 정권 심판론을 이렇게 내세우고 있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심판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네. 가장 큰 거는 지금 문재인 정권 들고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 자유시장 경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또 우리 대한민국의 근간이 되고 있는 자유시장 경제에 대한 근간을 훼손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소득 주도 성장의 그 이념적 경제 정책들을 계속 밀어붙였는데요. 그 결과는 지금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가 힘들어하고 또 네. 빈부격차가 더 심해지고 일자리를 더 잃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우리가 반드시 국민 심판을 통해서 정책 전환을 반드시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안보 외교 문제에 있어서도 뭐 굴욕적인 또는 불통 외교로 지금 네.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고립을 자초했습니다. 그리고 포퓰리즘 정책으로 미래 세대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빚내서 하는 그런 그 정책들을 남발을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국민들이 정말 심판을 해야 되겠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이 정부가 문재인 정부는 그 촛불 정권이라고 그러면서 그 정의와 공정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몇 년 동안 우리가 목도한 것은 조국 사태, 손혜원 사태, 선거 개입, 여론 조작 등등 정말 정의와 공정이 사라진 반칙과 특권이 판치는 그런 걸 우리가 목도를 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을 편가르기를 했습니다. 국민을 둘러 나눠버렸습니다. 그래서 시민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이렇게 균형을 잃어버린 대한민국 다시 균형을 좀 찾고요. 그다음 문재인 정권의 무능, 오만, 독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좀 심판해 주시기를 좀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시민들과 함께 이 부분만큼은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도 헌신의 힘을 다할 작정입니다. 네. 이번에 재선에 도전하시는데요. 네. 만약에 성공하시면 네. 국회 내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싶으신가요? 네, 국회는 들어가 보니까요. 이제 뭐 선수가 곧 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초선할 때는 가장 그 소위 꽃보직이라고 그러죠. 좋은 자리가 원내 대변인입니다. 제가 원내 대변인을 4차례 했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근데 이제 재선이 되면 초선 의원과는 달리 또 따로 그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는데요. 그동안 이제 쌓은 경험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인데 제일 중요한 게 제일 대표적인 게 상임위 간사 그리고 수석 부대표 자리입니다. 네. 그게 제일 중요한데 상임위 간사는 우리 그 각 상임위의 운영 그리고 안건 처리 등 모든 업무를 여야 간의 뭐 협의라든지 이런 네. 모든 업무에 있어서 가장 중심 역할을 합니다. 사실 그 상임위 운영의 주체가 되는 거나 다른 바 없거든요. 네. 그래서 뭐 가능만 하다면 우리 지금 그 산자위나 정무위에 꼭 이렇게 간사를 한번 맡고 싶습니다. 네. 그래야만이 우리 포항지진특별법이 여기에 소관 부서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좀 다룰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가능하다면 정말 제일 해보고 싶은 게 저희는 수석 부대표인데요. 이거는 재선만이 또 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네. 그래서 국회 전체 운영 또 여야 간의 그러니까 실무 협상 이걸 네. 직접적으로 담당하고 그 재선 의원의 네. 꽃이 바로 수석 부대표입니다. 그래서 네 명밖에 할 수가 없어요. 원내대표가 이제 1년에 임기가 1년이기 때문에 4명밖에 할 수가 없는데 뭐 가능하다면 정말 뭐 할 수만 있다면 좋겠죠. 그래서 여하튼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저의 지금 목표는 그 지진특별법 이거 시행령 잘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빨리 피해 구제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대한민국 좀 균형 잡혀서 다시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뭐 어떤 자리도 좋습니다. 꼭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네. 네. 끝으로 이제 지역 유권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전해주시죠. 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포항 시민 여러분, 요즘 대한민국이 참 어렵고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우리 포항도 어렵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균형을 잡고 다시 재도약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포항이 미래 먹거리를 만들고 지진 피해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 4년간의 경험을 쌓은 제가 재선을 할 수 있도록 좀 큰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재선을 한다면 또 다른 정치인으로서 제가 꿈꾸는 일이 있습니다. 정치인은 현실에 발을 딛고 늘 꿈꾸는 사람입니다. 제가 꾸는 꿈은 우리
그 국민들이 또 우리 포항 시민들이 공정한 세상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편안히 하고 그로 인해서 가족이 행복한 또 내가 행복한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겁니다. 공정한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또 그 안에서 저도 균형감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지역에서는 더더욱 주민들에게 친절한 그런 해결사가 될 수 있도록 네. 꼭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늘 열심히 낮은 자세로 시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김정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4.15 총선 후보자 개별 대담 포항 북구 미래통합당 김정재 후보 만나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